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재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둔 전국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특검을, 야당은 검찰이 이번 사태를 조사해야 한다며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요동치는 선거 지형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차 정부 합동 조사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확인이 돼서 수사 의뢰가 되는데 오늘 정세균 총리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LH공사 직원들이 적절한 이유 없이 토지를 사는 것을 막겠고 또 그리고 수사에 의뢰가 된 20명에 대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강제 처분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말이죠. 지금 들끓고 있는 민심에 비해 볼 때 적절한 조치가 내려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왜 법적 근거가 있을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이게 지금 이게 정부나 총리의 마음 급한 거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특히나 공공영리에서 불거지니까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뭐 전수조사,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발본, 세권, 뭐 그다음에 완전히 뭐 집안 폐가 망신시키는 이런 필요까지 나오고 이번엔 드디어 이제 정세균 총리가 실사 목적 외에는 토지는 취득할 수 없다. 그러려면 사실 법적 근거 뭐 아무거나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법적 근거가 뭘지라 의문이 들고 저는 그럴수록 좀 차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해석하지 말자. 다시 말 정치적으로만 보지 말자. 이 말이야. 4월 7일 날 선거가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뭐 급한 대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이 사안의 본질 그러니까 공공개발 위주로 가면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런 신도시도 기획은 국토교통부가 하고 실행은 LH가 하는 이런 구조에서 다시 말하면은 요 공공영역이 공공부문이 정보와 권한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어디 신도시를 할 것인지 정보, 권한, 지정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그걸 담당했던 사람들이 욕심을 내면서 정보를 공적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고칠 것인지 이런 게 좀 대안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정부의 태도는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게 성난 민심에 그냥 먹이 던지 두듯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안 될 경우에는 국민들의 기대는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실망감도 한게 커진다. 이것도 정치적으로도 현명하지 못하다고 봐요.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굉장히 의지를 필요한 건 좋으나 온 국민이 이제 알아요. 아, 말이 크면 말이 세면 셀수록 실속은 없을 거라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명한 처사는 아니라고 봐요. 그 LH 사태가 워낙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정부도 조사 결과, 대책 연이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이 좀 성남 민심을 가라앉힐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뭐 그 차명 거래라든지 친인척 관련된 조사까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가장 일차적인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기본적인 어떤 조사를 토대로 앞으로는 이제 경찰이 하든 검찰이 하든 특검이 하든 실제로 이제 수사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가야 되고 방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부패방지법이라든지 혹은 LH공사법의 좀 강화를 통해서 정보와 또 실제로 이 국토부라든지 LH공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실소유 외에는 말하자면 투자를 말하자면 토지에 대한 또 주택에 대한 투기를 못하도록 한다든지 혹은 최소한 그 주택이나 토지를 샀을 때는 정부에 등록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법적 강화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최근에 전문가들 얘기를 보면 사실은 재판을 가는 과정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정보를 정말 얻어서 산 것인지는 쟁론이 될 수 있지만 환수는 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총리의 말씀도 일정한 어떤 실효성이 있는 얘기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앞으로 여야가 지금 여러 가지 각종 후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검찰 수사를 거쳐서 특검으로 가든 아니면 뭐 청와대에서 얘기했던 국가가 하는 경찰 단위에서 수사본부에서 하든 빨리 검찰과 경찰이 힘을 합친 그런 어떤 결과들을 빨리 내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LH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사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이 토지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달라라고 해서 네. 한시적으로 이제 유임을 시켰단 말이죠. 네. 상당히 어정쩡한데 말이죠.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변창흠 장관은 처음부터 본인이 말하자면 사장으로 재직 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의를 먼저 표명하고 사실 상임위에서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청와대에서 뭐 말하자면 상기 신도시 어떤 대책을 마무리 지어 달라는 얘기 때문에 심지어는 상임위 위원들 질문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지금 그만둘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든지 예. 일부 직원의 일탈이다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공분을 더 증폭시킨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처음부터 이 변창흠 장관은 이미 본인이 사퇴할 걸 전제해 두고 오히려 이 답변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어차피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사임을 하든 안 하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여전히 자기가 말하자면 장관에 그만두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 같은 시그널을 준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예. 또 실제적으로 보면 뭐 대책을 추가로 한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기 신도시 대책도 현 정부 안에서 다 주택이나 토목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예. 따라서 빨리 차기 후임 장관 후보가 되면 빨리 수리를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변창흠 장관의 한시적 유임에서 보듯이 사실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관련 법안들이 많이 상정이 돼 있는데 좀 이렇게 처리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는 인사 스타일이 저는 좀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리더십을 제가 표현하기는 좀 현상을 따라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도적으로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따라간다. 다시 말하면은 주도하는 형태를 못 갖춘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봤는데 이 대목도 그런 거거든요. 이게 변창흠 장관이 문제됐을 때 당연히 일찍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은 응거주춤하단 말이에요. 말씀은 좋아요. 뭐 공급 대책도 잘해놓고 나가세요. 책임지고 나가라는 취지인데 이미 이번에 이제 한시적으로 돼 있는데 누가 변 장관 말을 첫째 국토부에서 듣겠습니까? 네. 곧 경무원들이 LH에서 듣겠습니까? 이런 제가 볼 때 저런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책도 LH의 미래에 대해서는 저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적 영역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간 영역에서 개발과 이런 것을 왜 안 해줬느냐 정부에서 제안했느냐 저는 사적 탐욕이 묻어난다 탐욕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적 영역에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믿어주세요 간 거잖아요 못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민간 영역에 과감하게 넘겨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민간 주도 개발에 권한도 줘야 되고 규제를 좀 해소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럼 LH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일부 의원들이 이야기하지만 주택복지공사 또는 뭐 주거복지공사 개념으로 해서 원래 개념대로 없는 사람들, 무주택자, 노인들, 신혼부부자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의 세금으로 공급하고 그걸로 재원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개편돼야 된다. 이런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 뭐 신의원께서 이제 그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말이죠. 어쨌든 뭐 좋게 평가를 하자면 신중하다라고 문 대통령을 평가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뭐 우유부단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글쎄 이런 정무적 판단에서 문 대통령의 이 스타일이 인사 스타일이 좀 민주당 쪽으로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뭐 다소 너무 신중한 것 같아서 빨리 어떤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말하자면 사퇴시키고 보는 그런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대안의 마련, 또 그동안의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또 정부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민심은 승나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그 실태가 다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말하자면 그만두게 하는 것들도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태가 드러나고 정확하게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는 시점을 좀 그 중간에서 아직은 그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빨리 청와대 내부에서 그러면 이제 그 신도시 개발 대책 부분들을 여전히 말하자면 가져가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당에서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부분적으로 어차피 이런 LH 공사가 여러 가지 어떤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수정의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가기 어렵다라는 부분들도 오히려 틀어놓고 국민 앞에서 이런 정도 마무리하는 것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좀 부분 보완해 가는 그런 어떤 계획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당장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도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제가 볼 때 하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대목, 이렇게 대통령의 인사사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미로는 김영주 선생의 말씀도 저는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제가 관찰한 법 이런 거예요. 좀 정책 실패 또는 인사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심리의 저는 확장판이라고 봐요. 확장형 형태다. 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자르게 되면, 이 사람을 경질하게 되면 뭐 어떻게 판단했지, 또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많이 깔려 있는 인사 형태 같다. 예를 들어서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팽목항에서 세월호 사건 때 라면 먹었다가 뭐 경질 당하는 거 후에 경질됐습니다. 그런 장관도 많았고, 장관이라는 게 원래 정무적 장관 자리 중에서는 가장 민심과 밀접하기 때문에 장관을 교체함으로써 아하,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었구나, 방향이 바뀌었구나, 이런 신호를 국민들에게 주는 요소가 많았다고. 그런데 이번에도 변 장관만 하더라도 일찍 그런 신호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데려간다. 그리고 변창흠표 80몇만 표 공급 대책 이렇게 내놓으니까 이것은 정책을 실패를 다시 끄집어 낼 수도 들 수도 없고 그런 처리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 때문에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오히려 의심하죠. 예. 뭐 지금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영준 전 의원님의 얘기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뭐 반복적인 얘기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너무 대통령이 이 전체적인 바깥 공기에 너무 빨리 연동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도 다 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건 뭐 사실 집으면 꼬리 자르기일 수도 있는 거고 근본적인 그렇죠. 대책이 아닐 수도 있죠. 예. 그런 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빠른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너무 신중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밖에서 자그마한 하나하나의 일에 일희일비해서 조금 정부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자르는 것 자체도 결코 좋은 방식은 아닐 것이다라는 측면이고 국민들도 물론 바로 해임시키는 것은 기분이야 시원하겠습니다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또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제도적 대책,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LH 지금 불거진 LH 투기 의혹을 과연 누가 수사할 것인가, 이 수사 주체를 놓고도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하자는 제안을 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에서 조사를 시원하게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각 당의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뭐 국민의힘 입장보다는 상식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수사 경험이 많고 한 뭐 1, 2기 신도시도 수사했다고 언론에 보도까지 된 검찰이 왜 안 하느냐 대목에 대해서 첫째,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 검찰을 지금 대목에서는 못 씁니다. 왜? 법이 바뀌어서 법을 바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 정부는.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왜 검찰이 안 빠집니까 하니까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법을 금융수사권소송법이 통과돼서 검찰은 우리가 동원하지 못합니다라고 말을 정확히 해야 되죠.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검찰을 왜 뺐느냐라고 언론이나 야당에서 지적을 많이 하니까 대통령께서 그럼 협동 체제 갖추어라. 협동 체제 갖춘 게 뭐냐면은 총리실에 검사가 한 명 더 추가로 파견돼서 검사가 2명 파견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가수사본부 경찰청에는 검사들이 파견된 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총리실에 검사가 2명 나가 있다고요. 이제 이렇게 경찰이 맡게 되는데 좋아요. 경찰이 맡게 됐으면 잘해야 되는데 지금 뭐 근데 굉장히 구조적으로 보면 이걸 수사를 하기 저는 힘들 거로 보는 게 차명도 많고 그럴 거 아닙니까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보를 미리 갖다 주고 나중에 뭐 보상받는 형식으로 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고 이걸 어떻게 수사해서 기소까지 가져가서 심지어는 법원까지 가져가서 유죄를 받겠느냐. 지금 드러난 20명 중에서도 몇 명을 기소할 수 있을 거냐. 또 20명 가운데서도 몇 명이나 유죄 판결을 받을 거냐. 이게 미래까지 내다본다면 굉장히 수사가 어렵다. 다시 근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아니 저는 뭐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검찰 수사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경찰이라도 제대로 수사하는 게 맞다는 그거는 맞아요. 근데 특검은 왜 저도 개인적으로 예, 예. 반대하느냐면 특검 그러면은 첫째는 약간의 뭐랄까 권력적 부패적 요소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특검이라는 것은 아직은 경찰 수사당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 하나. 또 특검으로 넘어가기에는 여당의 상에 너무 쏙내가 보이는 게 이게 2-3달 걸린다고요. 특검 법을 만들어야 되죠. 합의를 해야죠. 그러면 4월 7일 보궐선거를 넘기자는 너무 거기는 뜻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특검이 일종의 이제 물타기다라고 이제 보시는 저는 물타기라는 표현을 안 좋아합니다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예. 입장인데 말이죠. 굳이 네. 왜 특검을 가자고 하냐?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찰 수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네.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는 약간 최근에 좀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당 일부에서 철험회 같은 데서 중수청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이 검찰은 전혀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오해를 불러 모았는데 실제로 반부패 수사인 경우는 경찰의 수사와 함께 검찰도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문화적 제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이제 수사권 조정이라고는 법적인 부분만 돼 있지만 실제로 팀들이 구성이 안 돼 있고 이제 그리고 검찰총장이 부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얘기하듯이 경찰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이 가면 말하자면 한 2달 경찰의 결과를 보고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게 특검입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도는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 그러니까 경찰 수사도 하기 전에 특검 얘기가 나왔단 예,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그나마도 그 기간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으로 특검 얘기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가지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얘기로서 그것이 물론 야당의 주장처럼 특검을 구성하는 데 있어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누가 특검을 할 것이냐에 대한 시간은 걸린다는 것은 뭐 야당의 주장처럼 시간 끌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예. 결과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하고 야당이 그냥 그 수사 충분하다고 얘기할 것이냐 결국에는 그 다음 단계로 어떤 형태로든 또 특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특검 다시 이야기하면 또 2개월에서 또 2개월이 더 가는 그런 과정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특검 논의를 시작해서 여야 합의하에서 경찰과 수사관이 합의하는 그럼 진짜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게 예. 현재로서는 특검 주장이다 그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수사가 왜 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이름을 쓴 20명, 자기 이름으로 저렇게 땅을 산 어떻게 보면 얼치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한 작은 예, 예. 도둑들이라면 사실 큰 도둑은 어디 숨어 있겠습니까? 사전 정보를 알고 그것을 업자에게 노출했다든지 아니면은 차명으로 한 사람들 텐데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법정에서 가게 어찌 되겠어? 붙잡았다 칩시다. 법정에 가면은 이 정보를 내가 그 직무상 취득한 알게 된 정보가 아니다. 예. 어디에서 내가 노후에 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그러면 이것까지 생각한다면 수사당에서 뭐까지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흔히 하는 말로 뭐 이메일, 핸드폰, 그다음에 뭐 메시지 이런 걸 해서 그걸 사전에 알고 싶다는 걸 지난 한 2-3년 전부터 그걸 추적을 해야 된다. 예. 이게 수사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그까지 가기가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좀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가기가 이제 힘들다고 보고 그러니까 계시는 경찰도 거군요. 그렇고 그렇죠. 경찰도 이걸 핀셋으로 좀 타겟을 정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십시오. 14,000명을 전수조사해갖고 제가 그도 말씀드리면 이것은 주민등록번호 직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그다음에 그 부동산 원이라는 데서 그동안에 그 8개 지역에서 거래된 내역을 컴퓨터를 갖고 돌린 거예요. 예. 돌려서 나온 게 20명이라는 거고 예. 이것을 넘기니까 뭐가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예. 새로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은 뭐 특검이냐 아니면 검찰 수사가 먼저냐 여기에 아무 쪽에도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녹취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 염원과 기대를 담아 국가수사본부 깃발에 수치를 수여했습니다. 책임에 걸맞은 수사 역량으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응답해 주십시오.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 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랍니다.
네, 뭐 일단 대통령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하실 말씀 한 거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국가수사본부라는 게 경찰청 안에서 있는데 한 전국에서 다 모여서 한 770명 정도 본부를 구성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잠깐만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국수부 안에 구성된 거예요. 인원이 한 770명 되는데 저 거듭 말씀드린 제가 자꾸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대통령께서 의지 표현하는 좋은데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하라. 높은 사람들 국무총리나 대통령 국무총리 저런 말씀하시게 되면 경찰이 애를 많이 쓸 겁니다. 제가 네. 볼 때 지금 아마 수십 군데에 나가서 계속 탐문 조사하고 제가 원래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경험에 비춰보면 저렇게 되면은 굉장히 수사가 의혹에 비해서 과잉이 되면 어떤 결과냐? 영장을 막 칠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만 있어도 영장. 그러니까 그 절차에 대한 하나하나의 그게 법원 재판까지 염두에 둔 증거 수집보다는 굉장히 서둘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가 경험해보고 일선 기자로서 경험해왔던 경찰과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경향이다. 왜? 위에서 높은 사람들이 계속 명을 걸고 하라고 하지 그다음에 중앙 간부들 계속 뭐 닥달하지 이렇게 되면 그래 될 거라고 보는 예. 거고 그래서 예.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질지 사실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상당히 좀 국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결과가 될 것이 예. 너무 뻔해 보인다라는 예, 저는 알겠습니다. 비관적인 전망을 잡고 예. 예. 어쨌든 뭐 LH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은 지금 이제 임박해 있는 보궐선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론은 점점 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좀 불리하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지금 오늘 나온 보도를 봐도 이번 보궐선거에서 LH 사태가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LH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또 청년들이라든지 예. 또 수도권에 그야말로 집을 제대로 사지 못했던 또 오히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처음에 신뢰했던 분들의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저 안에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선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예. 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선거가 지금 이제 3주 뒤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 물론 이게 또 하나는 사실은 대선 1년 전이기 때문에 이미 네. 이제 그런 집단적 이해가 나름대로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 예. 사안 사안마다. 예. 그래서 저 데이터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현재 국민들의 분노하는 문제, 지금 예. 바로 선거를 한다면 이런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봅니다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할 때 노인 폄하 발언 이런 게 있었어요. 선거 초기에 17대. 예. 근데 정말로 너무 많이 욕을 먹고 돌아다니는데 일주일 지나가니까 또 흐름이 또 바뀌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지금도 예. 진짜 선거 때까지는 한 번 정도 이상의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후보나 정당이나 말하자면 정말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예. 또 한 번의 알겠습니다. 변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네.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가상 양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 박영선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큰 차이로 지금 앞서는 것으로 일단 오차 범위 바깥에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의 단일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게 앵커가 지금 잘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건데 이렇게 큰 변화가 있다는 게 지금까지는 뭐 수치는 계속 기억 안 납니다. 뭐 어찌됐건 박영선 후보가 아주 앞서 있다가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많이 유일하게 어떤 박영선 후보의 단일화 후보로 나가면 이긴다 이런 나왔다가 오세훈 후보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되면은 한쪽에서 양보하겠느냐 예, 예.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중에 누가 양보하겠냐 이런 생각이 자꾸 걱정이 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예. 그것도 어쨌든 뭐 국제 커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큰 부담이죠. 그런데 예. 근데 저희가 지금 뭐 저 길게 좀 얘기를 네, 들어야 네. 되는데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여기서 좀 줄이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자,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